네, 오늘의 굿닥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의 최고의 허리 건강 지킴이 최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고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노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죠. 예, 모두가 늙고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저속 노화라고 해서 조금 더 천천히 나이 들자 관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조성노화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네. 밥에 이제 귀리라든지 렌틸콩 이런 걸 해서 어. 지어 먹기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척추가 저희 몸의 기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이런 기둥이 노화가 되게 되면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노화의 속도를 늦춰서 최대한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저속 노화를 하려면 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야겠지만 일단 우리가 바로 서려면 척추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저속 노화와 척추 건강 연관이 있죠, 밀접하게. 네, 그래서 이제 척추가 변수고 최근에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젊으신 분들에서도 환자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부터 바른 자세, 특히 요즘 자세가 안 좋으시고 이제 스마트폰 이후에 여러 가지 척추 건강이 많이 해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 보시면 보시겠지만 20대, 30대 척추관 협착증이나 요통 환자분들이 이렇게 거의 2배, 3배까지 늘어난 소견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언제나 바른 자세, 바른 운동으로 예방을 해서 저속 노화, 척추의 노화 속도를 늦추고 그로 네. 인해 건강하고 안 아프게 사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근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뭐 젊은 층에서도 이 허리 통증 또 허리 척추 질환 환자들을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거를 저희가 이제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척추 건강은 뭐 당연히 젊을 때부터 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척추가 이제 처음에는 보통 디스크, 퇴행성 변화라고 보통 노화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제 그런 퇴행성 변화가 있다가 그게 심각해지면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걸로 진행이 되게 되거든요. 이 슬라이드 먼저 보시면 왼쪽에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점점 허리가 아프다가 엉치나 다리까지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보통 협착증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건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좌측에 보이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소견보다 이제 안에 있는 척추 신경이 이렇게 눌리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결국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왜 좁아지느냐? 이제 보통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앞쪽에 이제 신경 앞쪽에 있는 디스크, 추간판이 튀어나오면서 척추를 압박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르는 경우. 그래서 디스크가 젊은 분에서 저는 협착증이 있나요 하실 때 디스크가 아주 심하면 그것이 협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황색 인대라고 해서 이제 V자 모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네. V자 모양으로 양쪽에 이제 나중에 뜯어보면 이제 나비 모양 같이 생겼는데 저게 연세가 드시고 노화가 오면 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서 네. 심하면 딱딱하게 이제 석회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후관절이라고 해서 척추 뒤에도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이제 햄버거 모양으로 해서 생겼다고 해서 후관절인데 이제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저 관절이 커집니다.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커지면서 신경을 누르기도 하고요. 그게 심해지면 관절이 이렇게 빠지면서 안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는 네. 척추 전방 전이증까지도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 소견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그래서 그림은요? 네 이제 퇴행이 됐어요. 이제 정상인 소견과 이제 이상이 있을 때 소견인데 네.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추간판, 디스크가 퇴행이 되면서 이렇게 닳거나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높이가 내려오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후 관절이 정상적이었다가 이제 비후라 그러죠.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그렇고 그로 인해 이제 후관절 증후군이라 해서 이제 움직일 때 아프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그러한 이제 디스크와 이제 황색인대 그리고 관절이 커지면서 이렇게 좁아진 척추가 생기는 걸 우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변화가 이제 그림으로 좀 알기 쉽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또 좁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MRI라고 하는 이제 좀 네. 비싼 검사를 좀 하게 되잖아요. 저렴하지 네. 않은 검사를 하게 네. 되는데 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검사인지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저도 제가 오늘도 진료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MRI가 뭐
저렴한 가격이면 모든 분을 찍고 맞아요. 싶다. 하지만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 문제상 해서 맞아요. 저는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개는 허리 통증이 치료를 받거나 쉬는데도 2, 3개월 이상 계속 지속되거나 네. 혹은 엉덩이나 다리까지 증상이 이제는 생기고 걷는 게 이제 점점 힘들어지시는 경우 네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진료실에 오셔서 진찰을 해봤을 때 누워서 이제 다리를 사지 네. 직거상이라고 하는데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다리를 누운 채로 이렇게 들어봤는데 들어올렸을 때. 허리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심화되는 경우 아. 그리고 이제 근력 저하, 마비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 네. 이제는 MRI를 비용도 들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안쪽에 이제 소견을 확인해 봐야 되니 MRI를 꼭 찍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개드리면 이제 이게 정상 MRI 소견입니다. 정상이죠. 이제 정상인데 이제 보통 이제 누워 계신 걸로 이제 앞쪽, 뒤쪽, 이제 왼쪽, 오른쪽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테두리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어제 그래서 구글 AI에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쭤봤더니 아, 정말요? 만두 피와 만두 소로 설명을 드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단단한 여러 겹의 이제 뭐 껍질이라고 봐도 되죠. 네. 외골격이 있고 안에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말랑말랑한 지탱하는 이제 내부 수액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약간 오목 들어가 있고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막과 여기 점점점 있는 것들이 신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신경 줄기와 가지가 이렇게 갈라져 나가고 아. 뒤쪽에 이제 후관절 뼈. 뼈와 네. 여기 얇게 있는 게 이제 그 황색 인대입니다. 인대. 그리고 여러 가지 근육들이 이렇게 네. 붙어 있는 소견이 보이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상을 봤으니까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은 이제 약간의 이상 소견이 맞아요. 있는 경우도 이제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이 정상 MRI고 오른쪽이 이제 협착증 MRI인데 쉽게 설명하면 가운데 이제 하얗게 보이는 이제 신경길 수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까매요. 네, 많이 예. 좁아졌죠. 이건 제일 심한 분 사진을 가져왔는데 앞쪽에서 이제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도 있고 이제 황색인데도 아까 얇은 사진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두꺼워진 실제 측정을 해보면 한 8mm에서 1cm까지 두꺼워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이제 관절이 커지면서 여기 하얗게 이제 관절 안에 왜 물이 고였다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염증도 있는 이런 협착증 MRI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요걸 이제 조금 더 보시기 쉽게 그냥 딱 한눈에 들어오게 하면 이제 저희가 마이엘로 MRI라고 하는 신경 줄기 MRI라고 수로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좌측은 이제 굉장히 정상적으로 잘 예. 진행이 되지만 아까처럼 협착이 심한 부위는 이렇게 끊어져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보면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도 더 이해가 빠르셔서 저런 이제 사진을 이제 네. 같이 첨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설명을 해주셨으니까요. 필요한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더라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고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는 게 치료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이 눌렸다는 거 우리가 증상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플 때 좀 알아볼 수 네, 있을까요? 이제 보통은 처음에는 이제 허리만 아프시다고 허리만 하다가 아프고, 예. 아까 제가 MRI 촬영하는 기준처럼 이제 보통 다리가 약간 저리네라고 생각하셨다가 한쪽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가 양쪽이 다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걷다 보면 이제 쉬었다 가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단순히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서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아까 좁아졌던 신경관이 넓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도 그 자세가 편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앉아 있다 가거나 이렇게 구부리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소견이 생겼다가 이제는 점점 처음에는 1km 아니면 30분 정도 걸으면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시다가 네. 그 거리가 점점 짧아집니다. 나중에는 이제는 100m도 못 걷겠어요. 집 앞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데 2번을 쉬어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그러다가 이제 오르막길보다는 이제 내리막길 걸을 때 허리가 좀 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다리가 저린 경향이 있고 오르막길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편한 그럴 수가 있고 이게 점점 진행되다 보면 다리 통증과 저림 외에도 이제 마비라든지 정말 심하면 대소변 장애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합차증인지 아닌지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받아보시고 판단을 내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을 보니까 협착증이 걷기가 힘든 병이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압박되다 보니까 걷기가 힘들고 아파서 걷고 싶어요. 이제 맞아요.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요. 이만큼도 못 나가겠어요. 제일 많이 호소하시고요. 이제 그림으로 알기 쉽게 표현은 보통 이제 또 협착증이 있지만 이제
부위가 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눌리는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원인은 보통 디스크나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쪽으로 이제 다 다리가 이제 저리고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측방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경 가지가 신경근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부위라서 이 부위가 눌리면 이제 다리랑 엉치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엉치도 아프고 엉치. 다리까지 내려간다. 그리고 발목이 아프다. 오늘 오전에 진료한 분은 저기가 눌리니까 종아리와 발목이 너무 아파서 오셨다고 이렇게 진료해서 봤더니 이 부분이 굉장히 협착이 심하고 디스크가 탈출했더라고요. 그런 소견도 보이고 바깥쪽은 이제 뼈가 좀 자라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뼈가 좀 자라난다든지 해서 이제 골극이라고 하거든요. 혹은 아까처럼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추간판 간격이 좁아지는 경우에 높이가 낮아지니까 네. 저는 알기 쉽게 환자분들한테 가만히 서 있는데 지붕이 내려와서 걸렸어요 해서 신경근은 가만히 있었는데 지붕이 내려오니까 눌려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네네. 마지막 이제 바깥쪽은 이제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이렇게 휘어지면 이제 이쪽은 넓어지는데 이쪽은 좁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오기도 하고 앞뒤로 이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드물게는 이제 디스크가 보통 뒤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측방 옆으로. 외쪽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거에 따라 제가 꼭 증상을 자주 여쭤보고 이런 각 부위를 감별을 한 다음에 이제 MRI로 그 부위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이제 협착된 부위도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 부위를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신경 손상으로 또 만성 통증, 감각 저하, 근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40대 여성분 전화를 주셨어요. 주부라고 하셨고 올 초부터 허리가 아프고 다리 저림과 방사통도 있다라고 하셨어요. 약을 계속 먹는데도 이게 낫질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네, 조금 적극적인 방법 네, 이제는 네. 저 정도 되면 이제 검사와 치료를 좀 더 상급으로 가셔야 된다고. 필요하다. 보통은 저도 처음에는 40대 분이시니까 처음에 디스크 퇴행성 변화로 시작이 되고 네. 허리가 아플 때까지는 저도 치료를 뭐 보존적 치료, MRI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다리 저림과 방사통이 생겼고 약을 계속 먹는데 계속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 달은 드시면 저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치료면 이제 약물을 올리든지 주사나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해야 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검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증상이 오는 경우에는 꼭 한번 검사를 해보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네. 병원에 찾아주셔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40대 여성분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상담 내용 참고하셔서 꼭 잘 치료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70대 아버님 전화 주셨고 오래전부터 협착증을 알아오셨다고 합니다. 신경주사, 물리치료 받아보셨는데 효과가 없었고 당뇨, 고지혈,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신 질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게 뭐 수술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보통 많이들 고민해서 네.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저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협착이 있는 건 알지만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그러면 의사가 수술하자 그러면 어떡하 맞아요. 너무 두렵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사 치료, 물리 치료 이제 오래 했지만 효과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이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으시고요. 네. 저는 저 정도로 굉장히 오래 아프신 것 같아요. 연세도 그렇고 저럴 때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치료가 이제 필요하다. 무슨 전신마취로 전부 다 핀을 받고 전부 그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고요. 최소 침습 수술이 최근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으시고 또 이제 그런 수술적 처치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로 좋은 약과 이제 적합한 주사 치료를 하면은 낫는 분들이 많아서 실제 100분이 오신다고 하면 수술하는 분은 5분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두려워 마시고 당뇨나 고지혈, 고혈압 약이 드신다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좀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그 다음 단계 치료법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전화로 접수된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여성분이고 자영업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허리 불편함이 있었고 점점 걷는 게 힘들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셨고요. 찜질, 파스 이 정도만 이제 좀 관리를 해오셨던 네. 것 같은데 나이가 젊으세요. 60대시기 때문에 네, 이제 걷는 게 그래서 벌써부터 힘드시면 그럼요. 이제 안 100세 되죠. 시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찜질과 파스 정도면 사실 뭐 아주 적극적인 치료는 안 하시는 아니죠.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허리 불편감이랑 걷는 게 힘든 게 이제 어느 증상이냐에 따라 치료가 굉장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다리 통증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협착증에 준해서 검사와 치료를 해야겠지만 네. 만약에 또 간혹 이제 허리만 아프고 다른 질환 뭐 여러 가지 이제 뇌 질환인 경우도 있고요. 오. 파킨슨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행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뵙지를 못해서 이제 그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감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 방사통이 이제 있으면서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협착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다른 뇌척수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별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적극적 치료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전화로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의 궁금증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화상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가까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료 후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척추가 협착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게 퇴행성 질환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천천히 진행이 돼서 이게 오히려 치료할 시기를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다가 이제 보통 계속 증상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그냥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살짝 저리네 이 네. 정도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 한계를 넘으면서 갑자기 나빠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려워 마시고 증상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제 즉각 치료를 하셔야 되고 다만 뭐 증상이 없다 그래서 모든 협착증이 있다고 전부 치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 아프신 분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소견들을 한번 얼마나 이제 단계별로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네. 먼저 이제 사진 초기 제가 MRI를 조금 몇 커트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초기일 때 보통 요 정도에서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보존적 치료, 물리 치료로 가능하고 이제 앞쪽에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진 않았는데 뒤에 이제 황색인데 비후 두꺼워지는 게 시작됐습니다. 많이 저는 이제 두꺼워졌네요. V자가 두꺼워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이제 관절은 약간 커졌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고 아직 이제 근육 같은 건 굉장히 괜찮아서 네. 이럴 때는 이제 주사 치료, 약물 치료하고 운동하시고 자세 바르게 하고 더 나빠지는 걸 예방합시다. 이런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등도로 넘어가게 되면 아까보다 조금 좁아진 거 느껴지십니까? 수로가 이제 좁아져서 하얀색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맞아요. 이분도 디스크는 심하지 않은데 이제 황색인데 비와 이제 뼈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도 약간 하얀색이 보이는 게 이제 근감소증이 살짝 동반된 거고요. 요 시기부터는 이제 증상에 따라서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하겠지만 이제 증상이 심한 분들은 수술적 처치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시게 되면 이제 아까 처음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제 거의 안 보이기 시작하고요. 뒤에 이제 후관절도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죠. 이제 안 좋아졌고 이제 황색인데도 굉장히 두꺼워졌고 디스크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저한테 오실 때 이제 500m도 걷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심각해지는 소견이라 이쯤부터는 이제 수술을 대부분 고려를 해보고 이제 보존적 치료, 주사나 이런 약물 치료가 잘 안 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신 컨디션과 연세 등에 따라서 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도 협착증인데 이제 전방 전이증이라고 해서 이제 척추 뼈가 앞뒤로 밀려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어두운데 이제 이 뼈가 아까 있던 후관절 뼈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환자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뼈가 누르면 이제 좀 더 딱딱한 게 누르니까 좀 더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뒤쪽에 이제
근육 같은 것도 이렇게 변성이 오시고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중에서도 추후 나옵니다만 단순히 이제 압력 뒤에만 열어주는 저희가 감압술보다는 척추뼈를 바로 잡아줘야 재발되거나 불안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술까지도 고려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척추협착증 단계별로 MRI상으로 이제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변화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좀 다리가 무겁고 걷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던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감별을 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전부 척추 질환은 아니지만 이제 많은 보통 70~80% 이상 이제 척추 때문에 오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요. 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말씀하신 이제 정맥 질환, 하지정맥이 있어도 다리가 저리고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붓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많고요. 그 외에 이제 심장에서 이제 동맥 내려오는 동맥이 이제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지면서 이제 좁아지면 또 그런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제 다리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오시면은 감별이 애매하면 이제 발 쪽에 이제 동맥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양말을 벗으시라는 다음에 촉지를 해보면 떨어져 있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쪽 혈관이 막혀 있는 분들은 떨어져 있어서 해보면 혈관 검사를 해보면 동맥이 굉장히 동맥경화 때문에 좁아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왜 제가 멈춰서 파행이 있는 분들 경우에 길을 가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구부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멈추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리막길이 힘들다 그랬는데 이런 분들은 오르막길이 좀 힘들어서 조금 감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 외에도 이제 당뇨 같은 게 심해서 이제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시다든지 혹은 아까 상담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행이 안 되고 다리가 저리고 이런 게 있을 때 파킨슨병이나 혹은 이제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보행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세요. 신경이 이제 뇌에서부터 쭉 내려가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너무 심해서 이제 척수가 눌리는 경우 다리가 후들거리고 잘 못 걷겠어요. 꼭 술을 마신 것 같이 걸어요. 휘청휘청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환들과 척추관협착증 잘 감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다 이제 골든 타임, 치료의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시기를 놓치거나 하면 나중에는 그 신경학적 장애나 대소변 장애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올바르게 하고 이제 그래서 통증을 줄여서 운동을 해서 더 심해지는 걸 막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엔 당연히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휴식하고 자세나 운동 같은 걸 열심히 해서 근육도 좀 키우고 해서 예방적인 처치를 하고 경구 약물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사 치료 그리고 물리 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이제 잘 안 되시는 분들, 네. 통증이 너무 심한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시술적 처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로도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이제 수술적 치료 이제 뒤에 협착된 것을 열어주는 이제 감압술과 뭐 내시경도 있고 미세 현미경도 있고 한데요.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든지 아니면 좁아진 부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뼈를 많이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나사못이나 받침대를 넣는 유압술이나 고정술까지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서부터 뭐 이런 다양한 수술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만큼 정확한 진단 아래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보존적 치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이제 뭐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이제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모토가 이제 바르게 걷게 하자거든요. 통증을 근데 바르게 걸으려면 안 아파야 이제 맞아요. 걸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걷더라도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걷는 걸 저희 같은 경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행하시는지 검사까지도 하고 치료 후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여서 운동을 하자. 이게 이제 저희 1번의 목표고요. 2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게 되시면 활동을 안 하시고 이러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점점 근육이 줄어요. 그러면 더더욱이 허리 통증이나 이제 뼈 이제 퇴행성 변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경구 약물도 있지만 주사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이제 인대 강화 주사 뒤쪽에 있는 척추 인대나 후관절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증식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통증 위주로 있을 때 치료하는 후진 액측지 차단술이라는 신경 치료도 있고요. 보통 협착증에서는 맨 세 번째 있는 이제 경막 외 차단술. 결국은 눌리고 있는 신경과 이제 주변 조직 사이로 약물을 넣어서 이제 물리적으로 주사로 넓힐 수는 없겠지만 통증과 저림 등을 완화하는 이런 경막의 차단술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꼬리뼈 많은 분들이 아마 맞아보셨을 거예요. 제일 흔한 주사고요. 이제 꼬리뼈 쪽에 이제 좌측 사진처럼 이제 바늘을 넣어서 네. 그쪽으로 이제 약물을 넣기 전에 이제 조영제라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아 위에까지 잘 가는구나 이러면 이제 약물을 집어넣는 이제 꼬리뼈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 되겠고요. 요건 이제 추간공 옆쪽 이제 여기 척추경 사이에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여기 보시면 요게 신경 나오는 이제 신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줄기가 이렇게 나오면 가지. 그쪽을 통해서 예. 가지가 다치지 않게 해서 약물을 주입을 하고 아. 이쪽 여기에 협착이 심한 경우 혹은 이쪽 가지 쪽에 협착이 심한 경우 이렇게 약물을 주입을 하고 만약 양쪽이 안 좋으면 양쪽으로 다 드리기도 하고요. 네. 여러 군데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한 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음. 치료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이제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제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풍선으로 부풀려 놨는데 이제 척추를 압박하고 있는 인대나 조직과 이제 신경 사이로 가는데 이제 조금 조심해서 해야죠. 아무래도 좁아져 있으니까. 해서 예를 들어 수술을 본인은 이제 도무지 하고 싶지 않다라든지 통증이 이제 수술 정도 할 정도는 아니지만 통증이 심한 분들한테 이런 풍선 확장술 같은 시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지금 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제가 좀 나이가 많네요. 80이에요. 네, 80대시고 네. 지금 허리랑 뭐 다리 쪽이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어떻게 편찮으시죠? 허리, 척추, 시술을 했던데요. 네. 예, 그게 저기 해서 그런지 어쩐지 종아리가 쥐가 나요. 쥐가 나시는구나. 네. 예, 양쪽이 다 양쪽. 그러실까요? 예, 예. 예. 그렇고 다 걸어 다닐 때는 어떠세요? 걸어 다닐 때는 그런 대로 걸어요, 잘. 걷긴 걸으시고요. 시술하시고 나서는 좀 호전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 많이 좋았었어요. 근데 요즘 그러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시술하신 지가? 시술한 지가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아무래도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3, 4년 예. 세월이 지났잖아요. 조금 더 이제 예. 협착이 진행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이제 양쪽 종아리 증상은 방금 방송 보셨겠으면 이제 다른 혈액순환, 혈관 하지정맥류나 이제 혈관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는 예. 전에 이제 시술도 하셨고 하니까 이제 척추 문제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검사 받아보시고 뭐 지금 약 잡수시는 게 있나요? 이런 요즘 다리 아픔. 별로 먹는 약, 다른데 먹는 약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게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제 이렇게 다리가 처음에 이제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 3, 4년 전에 시술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때 검사하신 게 있을 거예요. 정밀 검사하신 게. 예. 그거랑 요번에 검사를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악화가 되었나? 아니면 비슷하지만 어떻다? 이렇게 보고요. 저희 의사들이 예. 그럼 치료를 잘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의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난해 1월 달에 1월 달에. 네. 네, 말씀하세요. 지난해 1월 달에 그 디스크 4, 5번이 터져서 그 시술을 4월 달에 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처음에 간 병원 1차 병원이고 그다음에 3차 병원을 갔는데 3개월 동안은 다리 치료만 했어요. 허리 통증은 없어서. 그러고 네. 나서 4월 중순에 이제 MRI상에서 그 4, 5번 터진 게 나와서 시술을 했거든요. 네. 그 시술하고 나서 통증은 사라졌어요. 네.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고 나서 4월 중순에 하고 5월 31일 날 마지막 날 MRI를 다시 찍으니까 사업원이 다시 밀고 나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밀고 나왔다 그래서 그날 그 신경 차단술 주사 그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거를 3번을 했어요. 네. 2주 간격으로 3번을 했는데 그 후에 3번을 하면서 도수 치료하고 네. 재활 치료 하셨군요. 그거를 도수 치료하고 재활 치료를 계속했어요. 네.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이제 허리는 아픈데 네. 통증이 심할 정도로는 아닌데 심한 정도는 아니시고 다리는요? 그래도- 다리 쪽 증상은요? 다리는 괜찮은데 허리만 아파요. 허리만 아프시구나. 네, 허리만 아픈데 허리 네. 아픈 게 좀 많이 불편할 정도로 아파서 네. 올해 7월 1일 날 신경차단술 주사를 또 했어요. 네. 또 했는데 지금도 이제 내가 이제 자세로만 좀 많이 병원 치료도 같이 하면서 내가 자세로 이제 저녁에 헬스클럽 다니면서 운동을 좀 하는데 네. 그 허리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제가 뒤에서 트레이너도 그 얘기를 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오른쪽 어깨가 처졌대요. 오른쪽 어깨가 처진 건 아마도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상반신이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다만 네. 이제 허리가 편찮으시니까 이제 허리가 약간 삐뚤어지거나 이제 측만증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 네네. 때문에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운동하시면서 이제 허리 네. 통증을 이제 잡아야 될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다리나 이런 데가 아프시지 않고 걷는데 뭐 다리가 당기거나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시술을 보통 이럴 때 권장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네. 먹는 약물하고 간헐적으로 이제 신경 차단술 하시면서 운동 네. 치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 근데 신경차단술을 벌써 4번을 했는데 이 신경차단술은 많이 하면 좀 뼈가 네, 약해진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단기간에는 한 3회 정도 아까 2주 간격 3회 정도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네.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 신경 차단술은 줄이고 이제 증식 치료 프롤로 주사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기도 하고요. 환자분 네네. 같은 경우는 통증이 뭐 MRI를 다시 찍어보셔서 이제 다시 재발이 됐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치료 한 번 더 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지금 상담 상세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리 통증을 느꼈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시술들 좀 알아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앞서서 뭐 주사 치료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주사 치료나 시술적인 처치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병이 심하시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고요. 이제 그래서 보통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까지도 이제 권유를 하는데 처음부터 수술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대개는 네. 이제 치료를 하다가 비수술적 치료에 효과 없는 경우인데 기간이 중요합니다. 한 기본적으로 4에서 12주 정도면 보통 한두 달 정도 생각을 하고요. 네. 3개월까지 했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치료할 때만 반짝 좋아졌다가 다시 바로 아픈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권장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걷는 거리가 너무 짧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100m도 걷기가 힘들어요. 네. 심한 분들은 나 주방에 갔다 왔는데 못 걷겠다 이런 분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좀 보존적 치료를 짧게 하고 수술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 배웠는데 다리에 이제 근력 저하가 있거나 대소변 장애 이제 혹은 이제 안장 닿는 데처럼 엉덩이 쪽이 이제 굉장히 시리고 아린 경우에는 조금 비수술 치료를 늘 우선으로 시행하지만 증상에 따라 처음 뵙고 검사를 했는데 바로 수술을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보통 감압술이라고 이제 뒤쪽 좁아진 걸 넓혀주는 감압술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광범위하게 감압이 필요한 경우에 뼈를 너무 많이 제거하면 이제 척추에 불안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나사못과 케이지라는 받침대 같은 걸 넣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소개드린 건 이제 현미경 감압술인데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서 안쪽에 이제 작은 절개를 넣고 왼쪽에 이제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와 협착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거를 내시경으로 대부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뭐 양방향 내시경 2개로 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제 단일공 내시경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 좌측 사진처럼 하나의 내시경을 넣어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 전체적으로 전부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고 디스크 추간판 제거도 할 수 있고요. 내시경이다 보니까 이제 구경이 작고 이제 근육 손상이나 이런 상처가 작은 게 네.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시경, 감압술, 현미경, 감압술 저희가 각각 나눠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저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례부터 좀 만나볼게요. 원장님. 네, 이분은 이제 60대 주부신데요, 네. 여자분이신데 이제 제가 MRI상 중기부터 이제 수술을 좀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6개월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이제 웬만하면 수술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러셔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런 치료 저런 치료 좋은 건 다 해봤는데 이제 호전이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악화되고 하셔서 호전이 없어서 이제 내시경 감압술 좌측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렇게 좁아진 황생인대와 뼈를 제거해서 이렇게 신경이 넓어진 소견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감압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술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각각의 이제 맞아요. 흉터들이 있는데 이제 네. 요건 이제 약간 절개 이제 그 현미경 수술일 때 한 3cm, 2.5에서 3cm 정도 되고요. 저 단일공으로 하면 이렇게 한 1cm 정도. 그리고 이제 양방향 내시경은 한 7mm, 8mm 정도 저렇게 2개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자로 한번 해드렸고 이제 실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흉터가 정말 눈에 띄게 작다라는 네.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주로 빈발하는 환자 연령대도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네. 50대 이상 여성분에서 여성분. 남성보다 여성이 2배 이상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대에서 이제 5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게 네. 이제 협착증이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인데 50대부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빨간색이 여성분이거든요. 60대, 70대, 80대. 물론 남성분들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더 환자분이 많은 것 같고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상담 전화 주고 계시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하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반갑습니다. 예, 네,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시죠? 71세입니다. 네, 70대시고요. 지금 이제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저희 최고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증상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편찮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술을 했는데, 시술이요. 네. 예, 8월 5일 날 시술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좀 고통이 있어가지고. 8월 5일에 하셨다고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한 3주 조금 넘었네요. 예, 엉치뼈가 아파가 그래요. 하시고 나서 좋아지셨다가 다시 아픈 걸까요? 아니면 크게 효과를 못 보셨을까요? 그게 효과를 못 봤습니다. 크게 효과를 못 보셨고 네. 그래서 이제 아버님 수술이 아니라 시술인 거죠? 예, 시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거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약물 예. 지금 약 잡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드시면 처음에 아프신 게 100점이라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점수가? 지금은 한 70점 정도. 70점 정도. 예. 이제 아주 만족스러우신 건 아닌데 이제 이제 시술이라는 게 한 번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사 치료나 약을 조금 더 드셔야 되는 경우는 있고요. 예. 지금 뭐 걷는 데는 어떠세요? 지장이 좀 있으실까요? 걷는데 한 1km 정도는 걸어가요. 1km 정도. 예. 그래서 그러면 엉치뼈가 또 아파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다리는 안 아픈데. 네, 하신 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조금 한 30% 정도는 나아진 걸로 지금 말씀해서 들리거든요. 예, 그러면 약물 치료랑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이제 주사 치료 좀 더 해 보시고요. 한 예. 2에서 3개월 정도 됐는데도 이제 한 70이나 50선에서 머무른다고 한다면 그 예. 소견에 따라서는 이제 수술적 처치도 생각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다리가 저리고 아프신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리가 저리 그건 좋아졌습니다. 네, 그건 좋아지셨으니까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 엉치뼈가 고무적인데 엉치 아픈 게 이제 다리 아픈 게 좋아지고 그다음 엉치 좋아지고 허리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방향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추가적으로 치료 받으시면서 한두 달 정도 경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좋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린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전화 빠르게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65세인데 네네네. 제가 자면서 그냥 팔다리가 너무 저려요. 팔 다리가 다요? 예, 예, 예. 대체가 다 저리고 그다음에 쥐가 많이 나고요. 양쪽이 다 그러실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을 여러 군데 갔다가 네, 척추병원 이제 종합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네, MRI 찍었더니 네. 4번, 5번이 많이 눌려가지고 음, 글로 나가는 신경줄이 눌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뭐 치료나 시술을 받으려면 더 큰 병원을 가라. 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해주는 치료라는 거는 그냥 척추 주사라는 걸 놔주더라고요. 네, 예, 그걸 맞으니까 한 3주 정도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쥐나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나서 쥐나고 이제 저린 거는 네, 그렇게 많이 안 좋아지지 않아서 네. 이거를 한번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잘 몰라가지고. 이 양쪽 팔다리가 다 똑같이 그러세요? 네네. 혹시 그런 경우에 목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전신이 다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 예.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당뇨나 혹은 근육 질환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치료를 해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그런 약물을 좀 먹는 경구약을 좀 변경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경추나 이제 신경 쪽 뇌척수 질환 같은 것도 감별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예. 네, 만약에 척추 주사를 지금 한 번 맞으신 거죠, 아버님? 예, 한 2번 정도 맞고는 안 맞았어요. 이게
네, 뭐 그래서 맞아도 별 크게 효과가 없고 그래서 네, 그래서 척추 그게 이제 효과가 너무 없는 게 다른 질환이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협착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도 좀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사진을 첨부를 이렇게 전화로 하면 못 하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른 그렇게 2번을 치료하셨는데 효과가 없다면 다른 뇌척수 질환이나 근육 혹은 다른 말초신경병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상담 전화발직 열려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Q&A를 통해서 허리 통증과 관련된 궁금증 깔끔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기 전에 저희 치료 사례 하나 더 좀 보고 갈까요, 원장님? 네네네. 예, 시간이 좀 가능할 것 같아서 네.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9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예요. 네, 이분은 이제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시니까 타 병원에서도 이제 수술을 유압수를 받아야 된다는 권유를 네. 받으셨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내시경적 감압술은 안 되겠느냐, 그걸로 해결은 안 되겠냐 문의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협착증이 너무 심하고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압술만 하면 재발률도 너무 높고 다시 이제 그렇게 되면 재수술이 되잖아요. 네, 같은 그쵸. 부위를. 그럴 네.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번에 확실하게 가셔야 됩니다 해서 유압술을 권유드렸고, 다만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척추 마취, 저희 병원은 대부분 척추 마취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깨어 계신 채로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전후 왼쪽에 이제 전 사진 보면 이 화살표된 부위가 맨 아래쪽에 굉장히 뼈가 어긋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에다 받침대 넣고 이제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렇게 바로 잡아 주었고요. MRI 수술 후 MRI 소견 보면 저렇게 거의 보이지 않던 것이 이렇게 이제 받침대 2개 넣고 뒤쪽 뼈 제거하고 이렇게 잘 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협착증 해결해 드렸고 지금 잘 걸어 다니고 계십니다. 네. 자, 여기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또 Q&A는 좀 아쉽게도 네네. 못 갈 것 같고요. 보존적인 치료부터 수술적인 방법까지 저희가 좀 다양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이런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이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이제 아무래도 척추 진료를 하다 보면 한 번 손상이 오거나 노화가 시작되고 심해지면 회복이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습관, 운동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제 겁내지 마세요. 너무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고 왜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서워서 못 왔어. 이게 이제 맞아요. 그런 얘기가 하루에도 몇 번씩 네.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랑 상담, 그리고 진단,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MRI라든지 종합 검사, 다른 질환, 혈관 질환은 아닌지 간별 진단은 꼭 필요할 거라 생각되고요. 수술하시는 분은 5%도 안 돼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네. 대부분 보존적 치료로 많이들 좋아지시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수술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늘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으로 합니다. 수술은 이제 최후의 수단이고 수술하더라도 최소 침습으로, 최소 절개, 최소 침습으로 시행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겁을 너무 드시지 마시고 네. 예, 문제가 있다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면 이제 빠르게 좀 전문의를 만나셔서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과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고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건강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거든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